자, 문제 1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분명히 특수 인화물에 해당하는 것은, 자, 보기 4개 중에서 이제 그 제4류 위험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인화성 액체죠. 이제 사류 위험물은 이제 특수 인화물 제1석유류부터 제4석유류, 그리고 동식물 유류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자, 보기 1번에 등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2석유류에 해당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2번의 경유도 마찬가지로 제2석유류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3번의 디에틸에테르가 바로 특수 인화물 중에 하나고요. 4번의 휘발유는 제1석유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특수 인화물에 해당하는 것은 3번의 바로 디에틸에테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아닌 것은, 자,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는 총 6가지가 있죠. 그 6가지 중에서, 자, 1번의 기둥, 2번의 바닥, 3번의 내력벽, 4번의 차양. 자, 보기 중에서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번의 차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양은 이제 그 주요 구조부에 해당이 안 되고요. 이제 지붕 틀 같은 경우는 주요 구조부에 해당이 되는 거죠. 정답 4번의 차양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연소의 3요소가 아닌 것은, 자, 연소의 3요소라고 하는 것은 일단 불이 붙어야 되겠죠. 불이 타는 것, 타는 물질, 바로 가연물이 있고요. 그리고 산소 공급원, 그리고 마지막 점화원, 불꽃이 되는 점화원이 바로 연소의 3요소인데, 이 연소의 3요소에다가 한 가지 요소가 추가되면 바로 연쇄 반응이죠. 연쇄 반응이 추가되면 연소의 4요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보기 중에서 1번의 가연물, 2번의 산소, 3번의 점화원, 4번의 습도. 습도는 연소의 3요소에 해당이 안 되죠. 정답 4번 습도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4번. 물분무 소화 설비의 주된 소화 효과로만 나열된 것은, 자, 물분무 소화 설비입니다. 물분무. 일단 물이기 때문에 냉각 소화 작용이 있고요. 그리고 물을, 자, 분무상으로 그 물을 방출하기 때문에 이제 질식 소화 효과도 같이 있는 거죠. 분무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1번에 바로 냉각 효과와 질식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기 2번과 보기 3번에 나와 있는 연쇄 반응 차단 효과, 이거는 바로 부촉매 효과로 이제 한론 소화 약제에 있는 이제 소화 효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5번. 가연물의 종류 및 성상에 따른 화재의 분류 중 A급 화재에 해당하는 것은, 자, 화재를 총 우리 4가지로 분류하고 있죠. A급 화재부터 D급 화재까지, 자, 4가지 형태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A급 화재, 자, A급 화재는 바로 일반 화재라고 하죠. 그 보기 중에서 일반 화재에 해당하는 것을 찾는 겁니다. 자, 1번에 통전 중인 전기 설비 및 전기 기기의 화재. 자, 이건 전기 화재이기 때문에 C급 화재가 되는 거고요. 2번, 마그네슘, 칼륨 등의 화재. 자, 마그네슘과 칼륨은 금속이기 때문에 금속 화재, 바로 D급 화재가 되는 거죠. 다음 3번, 목재, 섬유 화재. 바로 목재와 섬유 화재가 일반 화재인 A급 화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의 도시가스 화재는 B급 화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A급 화재에 해당하는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6번. 가연성 기체와 공기를 미리 혼합시킨 후에 연소시키는 연소 형태는, 자, 뭐라고요? 자, 가연성 기체와 공기를, 자, 미리 혼합시킨 후에 연소시킨대요. 바로 이거는 예혼합 연소인 거죠. 그죠? 4번의 예혼합 연소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7번. 플래시 오버의 지연 대책으로 틀린 것은, 자, 보기 보시면 1번, 두께가 얇은 가연성 내장 재료를 사용한다. 2번, 열 전도율이 큰 내장 재료를 사용한다. 3번, 주요 구조부를 내화 구조로 하고 개구부를 적게 설치한다. 4번, 실내에 저장하는 가연물의 양을 줄인다. 자, 보기 중에서, 자, 플래시 오버의 지연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죠. 자, 두께가 얇은 가연성 내장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두께가 두꺼운 가연성 내장 재료를 사용해야 플래시 오버를 지연시킬 수가 있는 거죠.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8번.
부피비로 질소가 65%, 수소가 15%, 이산화탄소가 20%로 혼합된 전압이 760mHg인 기체가 있다. 이때 질소의 분압은 약 몇 mHg인가? 단 모두 이상기체로 간주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달톤의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바로 우리 왜 전압 분배 법칙 알죠? 전기에서 나오는 전압 분배 법칙과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질소의 분압 구하는 거죠? 질소의 분압이에요. 질소의 분압을 구하는데, 여기서 각각의 기체의 분압을 다 합친 게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전압. 다 합친 게 전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질소가 65%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수소가 15%,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20%. 자, 이거 중에서 지금 질소의 분압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질소의 분압에 해당하는 이 65가 여기 분자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전압 분배랑 똑같아요. 자, 그리고 전압이 760이니까 760을 곱해 주는 거고요. 전압이 760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게 되면 질소의 분압은 494가 나옵니다. 494 mHg. 네, 이렇게 해서 질소의 분압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 4번. 자, 문제 9번.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약제의 물성을 평가하는 항목 중 심장의 역반응이 나타나는 최저 농도를 무엇이라 하는가? 자, 보기 보세요. 1번 LOAEL, 2번 NOAEL, 3번 ODP, 4번 GWP. 자, 보기 중에서 심장의 역반응이 나타나는 최저 농도를 나타내는 것은 바로 1번에 있죠. LOAEL입니다. 자, 그리고 2번 같은 경우 NOAEL 같은 경우는 뭐냐? 이거는 심장 독성 시험 시 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최대 허용 농도를 바로 NOAEL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의 ODP 같은 경우는 오존 파괴 지수죠. 오존 파괴 지수. 그리고 4번의 GWP는 지구 온난화 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의 LOAEL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10번. 정린의 착화 온도는 약 몇 도씨인가? 자, 착화 온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발화 온도, 발화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린의 발화 온도는 대략 260도 정도가 되는 거죠.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1번. 피난시설의 안전구획 중 2차 안전구획에 속하는 것은, 자, 안전구획의 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전구획이에요. 자, 안전구획 같은 경우는 총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3가지로. 자, 그래서 1차 안전구획이 있죠. 1차 안전구획이 있고요. 다음 2차 안전구획, 그리고 3차 안전구획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자, 대피를 하는 그 경로의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우리가 거실. 자, 거실에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처음에 대피할 때 어디로 나가나요? 거실에서 복도로 가죠, 복도. 그래서 1차 안전구획이 바로 복도예요, 복도. 네, 복도고요. 그리고 이제 복도에서 어디로 가요? 바로 계단을 찾아서 계단으로 내려가죠. 근데 계단으로 내려가기 전에, 그 전에 뭐가 있냐? 바로 계단 부속실이 있어요, 부속실. 그래서 2차 안전구획은 부속실입니다. 또는 계단 전실이라고 하죠, 계단 전실. 그러니까 계단실 가면은 거기 좀 넓은 공간 있잖아요, 평평하게. 거기가 이제 부속실인 거예요. 그리고 거길 내려가면 이제 계단인 거죠. 그래서 3차 안전구획이 이제 계단이죠, 계단. 계단. 그래서 문제에서 2차 안전구획에 속하는 것을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부속실 또는 계단 전실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다음 문제 12번.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장점이 아닌 것은 1번 소화 후 약제에 의한 오손이 없다. 자, 이산화탄소가 방사될 때 이게 기체 형태로 방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물처럼 물을 뿌리면 어때요? 다 파괴되잖아요. 물을 뿌리게 되면. 근데 이산화탄소는 기체이기 때문에 아무리 뿌려도 이제 오손이 없다라는 거죠. 깔끔해요. 다음 2번. 장기간 저장이 가능하다. 장점 맞죠? 3번.
겨울에는 동결되어도 가열하여 사용할 수 있다? 아니죠. 예, 동결되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가열해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자체 압력으로 방출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외부에 그 다른 그 압력이 없어도 자체 압력으로만으로도 방출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예, 틀린 것은 정답 3번이 예,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3번.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 약제 중 최대 허용 설계 농도가 가장 낮은 것은? 자, 최대 허용 농도, 설계 농도가 낮은 걸 찾는 거예요. 자, 1번. FC 3-1-10. 이것은 최대 허용 설계 농도가 40% 정도가 되고요. 2번에 FIC 13I1. 이것은 0.3. 그리고 3번에 FK 5-1-12는 설계 농도 얼마예요? 10%. 그리고 4번에 IG541은 이게 가장 높습니다. 43%. 그래서 최대 허용 설계 농도가 가장 낮은 것은 바로 2번에 있죠. FIC 13I1입니다.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14번. 제2종 분말 소화약제의 주성분으로 옳은 것은? 자, 분말 소화약제는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죠. 제1종부터 4종까지 자,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자, 각각의 분말 소화약제의 주성분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자,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자, 먼저 1종. 자, 1종 분말의 자, 주성분은 뭐라고 했어요? 주성분은 탄산, 수소, 나트륨이었죠. 탄산, 수소, 나트륨이 이제 주성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2종 분말은 탄산, 수소, 예, 칼륨입니다. 칼륨. 예, 탄산, 수소, 칼륨이고요. 그 다음 3종 분말은 제일 인산암모늄이죠. 인산암모늄. 그리고 4종 분말의 주성분은 탄산, 수소, 칼륨과 여기에 요소를 합친 거죠, 요소.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제2종 분말 소화약제의 주성분을 물어봤죠. 자, 2종이니까 바로 탄산, 수소, 칼륨이 주성분이 되겠습니다. 예, 정답 3번입니다. 다음 문제 15번. 수소의 공기 중 연소 범위로 옳은 것은? 자, 수소의 연소 범위, 폭발 한계를 물어봤어요. 자, 수소는 얼마예요? 4에서 75인 거죠. 그래서 폭발 하한계, 연소 하한계가 4고요. 연소 상한계가 75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고요. 2번에 1.9에서 48, 이것은 에테르의 연소 범위예요. 그리고 3번에 3에서 12.4는 에탄의 연소 범위고요. 4번에 2.1에서 9.5는 프로판의 연소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바로 수소의 연소 범위가 되겠네요. 정답은 1번. 다음 문제 16번. 분말 소화 설비의 소화약제 중 차고 또는 주차장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자, 차고나 주차장에 사용할 수 있는 자, 분말 소화약제가 뭐라고 했어요? 바로 제3종 분말 소화약제죠. 자, 그리고 아까 제3종 분말 소화약제의 주성분이 뭐였어요? 인산암모늄이죠. 인산암모늄. 그래서 보기 4번에 인산염을 주성분으로 한 분말이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고나 주차장에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 바로 3종 소화섭이라는 거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17번. 실내 화재 발생 시 순간적으로 실 전체로 화염이 확산되면서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현상은? 이게 뭐예요? 바로 플래시 오버에 대한 설명이죠. 플래시 오버. 정답 3번입니다. 다음 18번. 나트륨 화재 발생 시 물을 사용하면 안 되는 가장 적절한 이유는? 자, 이거는 이제 그 화학 반응식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지금 나트륨 화재 발생 시 물을 뿌리면 안 되는 이유. 그러면 나트륨과 물이 반응을 해서 어떤 물질이 만들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트륨과 NA죠? 나트륨과 물이 반응한 거예요. H2O. 물이 반응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무엇이 생성이 되냐? 바로 수산화 나트륨이 생성이 되고요. NaOH 수산화 나트륨이 만들어지고 이제 여기에 바로
가연성 기체인 예, 수소가스가 발생을 해요. 수소가스가. 자, 그리고 이제 몰수비 맞춰주면 여기 2몰, 여기 2몰이 돼야 똑같은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트륨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물을 주수하게 되면 가연성 기체인 수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수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보기를 보시면 그 4번에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여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네, 정답 4번입니다. 다음 문제 19번. 소화 방법 중 질식 소화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질식 소화라는 거 하는 거는 이제 산소의 농도를 낮추어서 소화하는 방법인 거잖아요. 자, 1번에 이산화탄소 소화기로 소화, 2번 포소화기로 소화, 3번 마른 모래로 소화. 이 세 가지 소화는 전부 다 질식 소화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보기 4번에 할론 1301 소화기로 소화. 이거는 이제 질식 소화라기보다는 바로 부촉매 소화, 억제 소화에 더 가까운 거죠. 그래서 4번이 질식 소화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네, 4번이고요. 다음 20번. 물의 물리화학적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물에 대한 성질입니다. 물리적 성질, 예, 화학적 성질 중에서 틀린 걸 찾으시는 거예요. 1번. 수소 결합성 물질로서 B점이 높고 비열이 크다. 예, 이건 장점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수소 결합 물질로서 B점이 높고 그리고 비열이 크다. 맞고요. 2번. 100도씨의 액체물이 100도씨의 수증기로 변하면 체적이 약 1600배 증가한다. 그러니까 액체 상태의 물이 증발을 해서 자, 수증기로 되면 예, 체적이 대략 1600에서 1700배 정도로 커지기 때문에 체적이 커져서 바로 질식 소화 효과도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2번 맞고요. 3번. 유류 화재에 물을 무상으로 주수하면 안개 형태로 주수하면 질식 효과 이외에 유화액이 생성되어 유화 효과가 나타난다. 어때요? 맞는 거죠? 다음 4번. 비극성 공유 결합성 물질로 B점이 높다. 틀렸습니다. 비극성이 아니라 예, 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해야 맞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